엑소페리오스탈 임플란트라는 거에 저거는 이렇게 주조를 해서 만들었어요. 주조. 그래가지고 뼈 위에다가 얹혀놓고 뭐 뼈에 언더카트 살짝 잡게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뭐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놓고서 뼈에다가 여기 나사로 고정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임플란트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뼈 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기도 해요. 참뼈로 그냥 눌러대는 거니까, 그죠? 페리오스텔 이런 것도 한참 많이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볼유착성 임플란트라고 요즘에 쓰는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에 또 이런 임플란트들을 시술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수님도 이런 걸 시술도 했었고, 그다음에 잇몸을 젖혀서 그 뼈에 대한 임프레션을 떠서 그 위에다가 웩스업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캐스팅을 해가지고 다시 잇몸을 젖히고 이걸 얹혀놓고 꼬매놓는 거예요. 그럼 잇몸 바깥으로 이런 기둥만 몇 개 나오고 그 위에다가 붙여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붙여놓은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뼈 속에다가 아까 박아 넣는 게 있었다 그랬죠. 내가 1985년에 처음으로 임플란트를 시술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형태였어요. 블레이드 벤트. 블레이드라는 건 BLADE. 칼날이라는 뜻이고, 벤트는 이런 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블레이드인데 벤트가 있다. 블레이드 벤트 임플란트라는 거. 근데 이 임플란트의 구조는 생각을 해보면 이가 빠진 뼈가 이렇게 좁아지니까 이렇게 날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시술할 때는 잇몸을 열어가지고 뼈에다가 이렇게 바로 좀 긴 바로 이렇게 일자로 홈을 파. 채널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자로 홈을 파고 이거를 땅땅땅 좀 박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뼈에다가 홈을 파고 띵띵띵 박아놓고, 여기 보면 이게 자연치아예요. 자연치아. 그러니까는 임플란트를 뭐 서로 묶느냐, 뭐 자연치아하고 묶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한참 나왔던 이유는,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집어넣으면 이게 주변에 이 조직이 이렇게 아물 때까지 이게 고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고정이 안 될 테니까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임플란트를 집어넣고 자연치아하고 바로 템포러리로 연결을 했어요. 브릿지 같은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치아에 의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이제 디자인이지. 그래서 볼유착성 임플란트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항상 자연치아하고 묶는 거를 많이 시술을 했었어. 어떻게 묶는 게 좋으냐. 근데 점점 알고 보니까 자연치아하고 연결을 안 해도 된다. 그래. 내지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하는 거지.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한 그 트랜스오시어스라는 거. 이게 하악이라고 그러면, 하악을 밑에서 이런 기둥을 쫙 받고 여기다가 이제 이를 만들어서 연결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하악에 이제 받고 하악을 아예 뼈를 뚫어서 여기다 기둥을 여기다가 오버덴처식으로 했겠죠.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어. 오죽했으면. 뼈가 다 넘어버려서 클리가 도저히 고정이 안 되니까, 내가 고철에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고정, 뭐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참 얘기 나는 김에 말하는데, 프랩을 항상 패러렐하게 하라고 했지? 인상 정확하게 떠서 마진 딱 맞추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잘 만들면 템포러리 시멘테이션을 해도 잘 안 빠져요. 지금 못 빼고 있는 게 많은데, 이 리텐션이 좋다 싶으면 반드시 템포러리 시멘테이션 할 때
바세린을 조금 섞어서 하세요. 알았죠? 해서 완전히 붙여줘야 되니까. 트랜스오시아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뼈를 관통을. 근데 이 임플란트는 골유착이 됐다라고 나중에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움직이질 않거든. 얘는 웬만한 힘이 가해도 움직이질 않으니까. 움직이질 않아야, 근데 치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움직이질 않아야 뼈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음에. 1985년도야. 7월 9일날. 할머니인데, 60세 됐는데, 굉장히 성격도 밝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이쪽에 이제 파셜 덴처를. 이게 내가 신고, 우리 교수님이, 야, 이거 한번 심어봐. 내가 신고, 바로 이렇게 연결해 자연치아. 여기 보면 이제 캐날이 지나가요. 뼈가 얇겠죠.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하도 궁금해서 이제 이분을 찾아서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게 점점 가라앉아. 여기서 보면 캐날 밑으로 이렇게 막 반드시 가라앉고 이게 계속 눌리니까 이 앞에 치아는 또 점점 뿌리가 흡수가 되듯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자연치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뭐 이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야 힘을 덜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서는 이제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는 그 당시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개발된 뭐 티타늄 제품, 그 다음에 티타늄 표면에다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걸 입힌 그런 임플란트, 그 다음에 일본에서 나오는 사파이어라는 임플란트가 있었고, 투명한 임플란트, 요즘도 또 자꾸 그런, 그게 과연 뼈 반응이 어떤가, 뭐 그런 동물 실험하는 거를 논문으로 썼었죠. 그러니까는 옛날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다시 정리를 하면 인트라뮤코잘 인서트라는 거는 구스타프 다알이라는 사람이 1943년에 그들은 이제 강의를 하려고 쭉 역사를 찾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점점 깊이 심어서 어떻게든지 고정을 하려고 했더라. 서페리오스타일이라는 건 뭐 이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아론 버시코프니, 뭐 노만 골드버그, 이 당시로서는 임플란트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48년이면 또 나도 태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골유착성 임플란트가 발표된 거, 논문으로 발표된 게 1985년도거든. 1985년도에 미국 그 학술지에, 보처 학술지에 15년간의 실험적인 근거 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게 15년이라고 하면 1970년도부터 연구를 했다는 얘기고, 그 전부터도 또 연구를 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인트라오시어스라고도 하고 엔도스테아리라고도 하고 하여간 뼈 속에 집어넣는 링코우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뼈를 관통하는 임플란트, 이런 식으로 예전에 임플란트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거 조금 말이 안 되는 건데, 아직 한 10년쯤 됐을라나? 미국의 어떤 이제 학교에 가니까 이게 그 이렇게 유리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야의 뭐 유적에서 나왔대나 어쨌대나. 이게 바로 이제 그 골유착성 임플란트라는 거를 발견하게 된 계기야, 계기. 왜냐하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려면 뭐냐면 이렇게 조직을 이게 조직이라 그러면 얇게 잘라서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빛을 비춰서 이걸 보는 거거든.
얇게 잘라서. 그런데 뭐 실제로 뭐 피가 막 지나다니고 이런 거는 뭐 자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보려면 뼈 속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는 렌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렌즈 같은 게. 이것 자체가 생체 현미경이 아니고 생체 현미경을 관찰하는 그 어떤 장치예요, 장치. 이거를 뼈에다 고정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혈관이 막 생기고 뭐 혈류들이 지나다니고 그런 거를 이렇게 동물 뼈에다 고정을 한 거야. 고정을 해서 수시로 보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뭐가 어떻게 변하나, 뭐가 어떻게 변하나.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이때 이제 뼈가 붙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되나, 그거를 동물 실험을 하려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두 달 후에는 어떻게, 세 달 후에는 어떻게, 네 달 후에는 어떻게 되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로 개 턱에다가 임플란트 심고 표본을 만들려면 개를 죽여. 한 달 있다 죽이고, 두 달 있다 죽이고, 세 달 있다 죽이고, 네 달 있다 죽이고. 그래봤자 전부 다른 개야. 그지? 그죠? 그런 게 어려운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동물 실험할 때는 꼭 이렇게 목념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무슨 제사 같은 것도 동물 실험에 희생된 동물들을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보려면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됐겠죠. 그래서 이 장치가 비싸니까 실험이 끝난 다음에 요거를 빼서 또 쓰려고 하는데 안 빠지더라.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뼛속에다 붙이려고 해도 안 붙여서 힘들었는데 이건 이제 빼려는데 안 빠져. 그렇게 해서 발견된 게 골유착. 우리가 지금 골유착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사람들이 만든 표현이 오스요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예전에는 없던 단어를 만든 거야. 오스요 인티그레이션. 그거를 골유착이라고 번역을 할 뿐이고, 유착이라는 건 이렇게 착 달라붙는다는 뜻인데 조금은 아주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생체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걸 본다는 거지. 혈관 내에서 막 혈액이 막 쫙쫙 다니는, 혈구들이 다니는 그런. 나는 이렇게 혈관 내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TV 같은 데서도 가끔 볼 거예요. 혈류 해가지고 막 적혈구들이 쫙쫙 다니는 그런. 나는 밤에 도로에서 이렇게 차들이 쫙쫙 다니는 거 보면 뒤에서 보면 이렇게 빨간 등이 보이잖아요. 우리 꼭 혈구들이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처음에 내가 임플란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알아야 되는 게 면역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치유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게 이물질인데 진짜 어떤 이물 반응을 안 일으키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국화빵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함을 2개 만들어서 뼛속에다 딱 집어넣으니까 여기로 뼈가 이렇게 차들어오라는 얘기야. 이런 걸 뭐 했었냐면, 우리 사람 여기에 보면은 이소골이라고 뭐 옛날에 무슨 뭐 망치뼈, 모루뼈 뭐 이런 귓속에 조그만 뼈들이 있대요. 근데 그걸 깎아서 만드는 게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요 속에서 들어간 뼈들을 이렇게 뭐 뼈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써보려고도 하고, 별별 이제 예전에 스웨덴이 종주국이거든. 사실은 이거 스웨덴이 종주국이고, 스웨덴은 좀 사회주의적인 나라라서 각 나라의 스웨덴 대사관, 영사관에 이런 직원들이 파견돼가지고
이런 임플란트에 대한 선전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어느 해에는 그 스웨덴에 가니까 스웨덴에서 뭐 25주년 기념 학술대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이런 걸 했거든. 아하라고 써서 EAHA 아하 Bone Anchored Hearing Aid라는 거를, 그러니까 요 청력을 상실한 사람한테 뼈에다가 이렇게 어떤 이런 티타늄으로 만든 걸 딱 꽂으면 이렇게 진동에 의해서 어떤 뇌 소리도 자극이 가듯이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런 현상, 뼈에 아무런 이물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달라붙는 현상을 이용해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암 수술해서 이만큼을 덜어내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붙여주는데 그게 어떻게 붙었냐. 그럴 때 이용하기도 하고. 이게 과연 얼마나 힘을 받을 것인가 해가지고 개에다가 임플란트를 하나 심어놓고 철사로 개 한 마리를 매달아 놓은 거야. 이 정도 버틴다. 그런 식으로. 얘는 죽진 않았었겠죠. 잠재웠겠지. 근데 이런 좀 많이 해요. 여러분이 다 무슨 약이니 뭐니 뭐 다 개발을 할 때 이런 과정을 안 거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턱뼈에 임플란트 하나 심어서 철사로 매달아도 될 정도로 이게 영화 돌렸니? 이런 굉장히, 그러니까는 그 전 세대에 있던 임플란트들, 저런 볼류착이라는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에 임플란트들도 미국 임플란트 학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가면 맨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디자인도요, 그 당시에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임플란트 디자인이 뭐 수천 가지가 돼.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디자인을 거의 다 만들어 본 거야. 그 중에는 이런 볼류착성 임플란트 같은 디자인도 있었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지. 다음에 그래서 처음에 나온 임플란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여기 직경이 3.75, 여기가 4 내지 뭐 4.1mm, 여기 0.7, 2.7. 전부 표면은 여기나 비슷하게 이렇게 매끈한. 이게 최초의 브로너막 임플란트의 원형이야, 원형. 이렇게 생겼었어. 그래서 이런 거는 하악에다 심으면 한 3, 4개월 기다렸다가 2차 수술하라 그랬고, 상악에다 심으면 6개월 내지 8개월 기다렸다 2차 수술하라 그랬고, 그랬어요.